자, 시작할게요. 자, 4-3.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P의 자체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지? 요 점과 여기 위에 있는, 자, 셈이 분명히 자체 방정식에 대해서는 여기에 식이 나왔죠? 식이 나왔으면 이 식을 이용한다 했어. 그쵸? 있는 선분의 중점 P라고 했어. 그러면 중점을 우리는 x-y-라고 하자 이거야. 그러면 x-y-로 이루어진 식을 만들어야 돼. 알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 x-y-가 어디 있는 거냐면 4,0이 있어. 이렇게. 여기 원방이 이렇게 있어.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점이 될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점을 이렇게 이은 여기에 중점이 여기가 P인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x-y-고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잡아야 돼? 여기 있는 점은? 에이, 왜 그래? 이게 x, y겠지. 그럼 이거 대입하면 성립하잖아. 맞죠? 왜냐하면 x하고 x-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얘와 얘의 관계는 어떻게 나와? x 플러스 4를 2로 나눈 게 x-고요. 맞지? y하고 0을 더한 것을 2로 나눈 게 y-죠. 맞습니까? 끝난 거 아니야? x 플러스 4는 2x-. 그 다음 얘는 y는 2y-. 맞죠? 이 x-y-로 이런 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식이 여기 있잖아. x 대신에 이거 넘어가고 이거를 대입하면 되고요. y 대신에 이거 대입하면 이 식 자체가 다 x-y- 이런 식이 되지? 자, 들어갑니다. 2x-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은 4. 이 정답이야. 대신에 뭐만 바꾸면 돼요? x-y-를 xy로만 다시 바꾸면 되죠? 맞죠? 왜? 이 x-y-라고 셈이 쓴 이유는 xy와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일 뿐이니까. 이해됩니까? 끝이야. 그래서 전개하면 답이 이렇게 나온다. 안 그럴 것 같지? 자, 2 끄집어내봐. 2 끄집어내봐. x-2에 제곱되고 얘가 4 되죠. 얘도 2 끄집어내면 4에 y-의 제곱되죠. 이렇게 되죠? 4죠. 4, 4로 나누면 얘잖아.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 그러니까 살짝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 뭐 이게. 자, 다음 2번 줘도 돼? 자, 2번은 6,8이 있나봐. 이쪽에 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럼 뭐라 잡아야 돼? y는 ax겠죠. 맞죠?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줄 알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 a 값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변할 거야. 점점. 그치? 그러면 이렇게 수직으로 내린 수선의 발 P 이렇게 보았어요. 그쵸?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P. 그쵸? 이렇게. 요 P의 저걸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P의 자체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볼까? 얘는 이 P를 알아볼라. 모르죠? 모르죠? 그래서 P를 모르는데 요거를 우리가 x-y-라고 잡아봅시다. x-y-라고 아니면 그냥 얘를 xy라고 잡아도 되긴 해요. xy로 잡아도 돼요. 식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 여기 원점이야. 그럼 여기서 어떤 관계식이 만족이 돼야 되냐면 어떤 관계식이 만족이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보면 이게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되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식세우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66에 36, 88에 64 루트니까 10이죠? 10은 요 길이가 x-6의 제곱 플러스 y-8의 제곱. 맞죠? 근데 그거에 제곱해야 되잖아. 아니, 이거의 제곱은 이거. 맞죠? 이거 루트인데 제곱하면 없어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죠? 루트인데 없어지고. 끝났네. 이거 전개해서 다시 저거 만들면 이렇게 되죠. 해볼게요. 진짜 그런가? x의 제곱 마이너스 6이 12x 플러스 6의 36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8이 16 y 플러스 64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100 맞죠? x제곱 x제곱이니까 2x의 제곱 그 다음에 y제곱 y제곱 하면 2y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6y 그 다음에 30이니까 이게 100이죠 이게 얘가 없어지니까 는 0 이렇게 되네요. 그치? 그럼 2로 다 나눠버리면 x의 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는 0 그쵸? 그럼 반전을 하면 원방 만드는 게 쉽잖아. 3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반 4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예제곱 9 예제곱 4, 4, 10 그러니까 25 맞잖아. 됐죠?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자기가 어떻게 하면 x와 y 아니면 이 정의에 의해서 세울 수 있을까를 근데 이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줘도 너희들 보고 나중에 이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또 풀라고 하면 또 안 풀린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체 방정식은요 선생님이 배울 때도 이해가 잘 안 갔었어. 선생님 처음에 배울 때 학창시절에. 근데 언제 이해가 가냐? 하다 보면서 연습하다가 이런 패턴이 있구나.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식이 있으면 그 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연결고리를 만들까? 아니면 정의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하면 정의로 연결을 만들까? XY에 관한 식을 만들까? 이거를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게 나와도 내가 풀 수 있겠다라는 게 잡혀야 돼요. 자체 방정식. 그러니까 학생들이 처음에 받아들이기에는 무리수가 좀 있죠. 자체 방정식. 그리고 기본적인 그 정의에 대한 지식들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려워 자체 방정식은. 그래서 학생들이 자체 방정식 그러면 눈에 잘 안 보이는 방정식 아니야.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긴 있는 거죠. 많이 연습을 해봐야 돼. 그래서 너희들 RPM 같은 거 보면 자체 방정식이라는 파트 이렇게 그 한 유형으로 해서 쭉 문제들 나온 것들 계속 풀어보고 해야 돼요. 연습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답지만 보고는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답지 보고 이해했어도 다음에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해서 자기걸 만들어야 돼. 자, 오늘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그 다음에 원과 원 사이의 관계,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거, 공통연의 방정식 문제가 시험 문제에 그냥 거의 100% 나옵니다. 공통연의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 이걸까지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공통연의 방정식. 그래서 그저께 토요일날 고3들 1등급 맞는 애들 수업을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날이 이제 모의고사거든. 얘네한테는 엄청 큰 모의고사야. 왜?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내는 첫 번째 모의고사거든. 6월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이렇게 내는데, 그쵸? 이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이제 거의 모든 게 그 자기의 어떤 점수나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는데요. 거의 그 점수가 수능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하는데 애들이 이제 저 사이스토리나 거기서 질문할 거 있으면 시험 보니까 다 질문해야 되는데 질문 나오는 게 다 어디서 나왔냐? 원방에서 다 나왔습니다. 원방에서 나왔다는 게 뭐냐면 미분 문제인데 또는 극한 문제 같은 건데 원의 방정식이 막 섞여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원의 방정식을 까먹어가지고 오히려 미분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없는데 원의 방정식을 몰라서 저 이거 까먹었는데 그래서 물어보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맛있겠다. 알았어, 아니야. 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자, 이제 집어넣어 빨리. 이거는
예전에 쌤이 그 어떤 그 중3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입시 그 당시에 이제 특목고 가는 입시에서 어떤 문제에서도 이제 소개가 한번 됐던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그걸 모르는 애들은 이제 못 푸는 그런 문제이기도 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볼게요. 원하고 직선이 위치할 수 있는 관계는 어떤 경우밖에 없죠? 어차피 두 점에서 만나든지 접하든지 그 다음에 안 만나든지 셋 중에 하나죠. 근데 너무나 간단한 게 얘가 몇 차식입니까? 2차식. 우리는 쌤이 계속 이런 쪽으로 쌤이 유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도를 이런 쪽으로 전체적인 수학의 어떤 그 개념을 좀 너희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야. 2차식이야. 얘 몇 차식이죠? 1차식. 그러면 이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연립방정식의 해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둘이 연립하는 거 되게 쉬웠죠? 우리 2차 대 1차 연립하는 거 엄청 쉬웠잖아. 그러면 둘이 연립한 다음에 해가 얘는 몇 개라는 얘기야? 2개. 얘는 연립해가 하나. 얘는 연립해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연립하면 몇 차식 되죠? 2차식 되죠? 그럼 연립해서 2차식 했는데 그 2차식의 해가 2개래. 뭐 이용하면 돼요? 그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얘는 판별식이 0이다.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개념을 이제 잡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런 개념도 있지만, 자, 봐봐. 똑같은 개념이 뭐냐면, 원이 있고 원이 있어요. 얘 몇 차야? 얘 몇 차야? 연립하면 몇 차야? 2차.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둘이 연립한다면 판별식이 오면 돼요. 0보다 크다죠. 둘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둘이 연립해서 해가 하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0이라는 얘기잖아요. 판별식이. 둘이 안 만나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개념 아니에요. 이게 끝이잖아. 이게 꼭 원이 아니라 나중에 너희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2차 곡선이라고 해서 단원 자체가 그러니까 다 2차식이야. 그러면 2차식 같은 이런 타원하고 이런 직선이 만나는데 두 점에서 만나는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이야 다. 왜? 2차는 해가 2개라는 얘기니까 하나라는 얘기니까 없다는 얘기니까. 됐죠?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그런 개념인데 원방은 특이하게도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도 더 쉽게. 왜냐면 이거 연립은 그나마 좀 쉬운 편인데 이거 연립은 좀 짜증나요. 2차 대 2차이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짜증납니다. 연립하기가. 그래서 더 쉬운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어떤 쉬운 방법이 있냐면 이게 쌤이 전 시간에 직선의 방식, 전전 시간에 직선의 방식 얘기하면서 많이 사용할 거다라고 한 게 뭐 있었습니까? 원방 가서 많이 사용할 거다. 그렇지. 점과 직선 사이.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원이 있어요. 당연히 원방으로 주겠죠.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거죠. 여기서까지 거리가 반지름이죠. 왜? 원방이 나오면 반지름하고 중심은 다 아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러면 이 B하고 R하고 무슨 관계에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날까? D하고 R하고 이 D하고 R하고 그래 D가 더 R이 더 크면 두 점에서 만나겠죠. 맞잖아. 그러면 접하면 D하고 R하고 같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안 만나면 D가 더 큰 거죠? R보다. D하고 R 중에서 D가 더 큰 거죠? 이러면 끝난다는 얘기야. 자, 해볼게. 자, 어떤 직선이 있는데 2x-y 플러스 1이라는 직선하고 그 다음에 1의 방정식이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4라는 이런 원이 있는데 둘의 위치 관계를 구하래요. 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기가 뭐 k라고 주고는 그러니까 k인데 두 점에서 만나려면 k의 범위를 구하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이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얘 뭐 이렇게 됐다고 쳐. 그러면 얘 중심이 뭐야? 1,2죠? 반지름은 2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만 따져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리 구하는 공식은 앞에 거의 제곱 4, 뒤에 거의 제곱 1, 루트 분의 대입하면 2 빼기 2 플러스 1의 절대값. 맞습니까? 맞죠? 아직도 이거 뭐 이거 지금 저 하면 안 되지? 이거하고 2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루트 5분의 1이잖아. 그쵸? 그러면 유리화하면 5분의 루트 5야. 그러면 얘 어떤 수야? 1보다 커 작어? 1보다 작은 수죠? 그러니까 2가 더 크지? 그럼 반지름이 더 길다라는 얘기는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반지름이 더 길다는 얘기니까. 이 거리가 더 짧다는 얘기니까. 이해돼요? 이런 내용이 첫 번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이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야.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바이블 포인트 어디 나와 있어요? 400페이지에 보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두 가지를 설명을 해놨죠? 판별식 가지고 따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거리와 반지름 가지고 따지는 두 가지 내용이 나왔다. 근데 쌤이 추천하는 것은 판별식보다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훨씬 더 간단하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만 제대로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1번보다는 2번을 추천을 합니다. 알겠죠? 1번보다는 2번을 더 추천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볼게요. 자, 두 원이 위치할 수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첫 번째, 자,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안 만나는. 근데 안 만나는 경우가 요 경우만 있을까? 오, 그렇지. 아, 준호가 저렇게 똑똑한데 왜 시험을 이해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헐 난데 아, 이상하네. 약간만 깊이 있게만 자기가 좀 노력만 좀 해도 아, 괜찮을 건데 우리 주사위꼴 완전 나가지고 둘이 아주 참 이렇게 아쉬워서 그런 거야. 아쉬워서 안타까워. 얼마 안타까워. 충분히 그냥 뭐라고? 야,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오히려 너희들 지금 현재 그 고2나 고3 중에 1등급반에 있는 애들은 이런 수가 많잖아. 얘네들이 혹시나 누구라도 더 들어오면은 자기네들한테 또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애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겠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그럼 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두 점에서 만나는 이렇게 총 5가지가 경우가 있죠. 총 5가지 경우가 있어. 그럼 얘는 뭐를 가지고 이제 따질 것이냐? 거리를 뭐를 가지고 따질 거냐면 중심에서 아까처럼 연립해도 되지만 연립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다고 했어. 중심에서 중심까지 이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니까 굉장히 쉽잖아. 그치? 맞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이 원방 나오면 중심점은 다 아니까. 그럼 거리 D하고 얘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하고 얘의 반지름을 R2라고 하자. 그럼 R1하고 R2하고 더한 것보다도 D가 더 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떤 경우야? 딱 같은 경우죠. 딱 R1 플러스 R2가 딱 D인 경우야. 얘가.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데, 준호야? 큰 원이 R1? 우리 그냥 R2가 여기서 R1하고 R2 중에서 R2가 더 크다고 합시다. 이렇게 뺀 거? 이게 그렇죠. 왜? 봐봐. 여기가 이렇게 교점이라고 쳐. 여기 중심에서 이렇게 여기 중점이 여기 있다면 요 길이에서 요 반지름을 뺀 게 요 길이잖아. 맞죠? 맞죠? 이게 R1이고 이게 R2고 R2가 더 크다 했지. R2고 이게 R1이면
여기가 D가 되잖아. 빼면. 얘는 요거에서 요거 대기 사이니까. 그쵸? 이 원이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랬다가 더 가까워져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는. 그러니까 얘는 딱 이 경계에 있겠죠. D가 R1, 2 빼기 R1. 그 다음에 R1 플러스 R2 사이에 있는 거죠. 이렇게. 이 경우라면. 그치? 쓰기가 불편하네. 이렇게 쓰면은 그냥 R1 빼기 R2라고 쓰면 되는데. 그치? 필기하기 불편하니까 R1 빼기 플러스 빼기 R2. R1, R2 뺀 게 D. 그쵸? 그럼 얘는 어떤 경우에 있으면 돼요? D가 R1 빼기 R2보다도 작으면 되지. 작으면 되죠? 그럼 정말 이거면 될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 맞아? 맞아? 그렇지. 저렇게 똑똑한데. 아, 진짜. 그죠? 동심원이어도 되잖아. 동심원은 거리가 0이잖아. 거리가. 중심 사이의 거리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0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도 안 만날 수 있단 말이야. 두 원이 반지름만 다르다면. 저렇게 똑똑한데. 안타까워 죽겠네. 그치? 그렇긴 해. 알겠죠? 이해됩니까? 이렇게가 이제 위치관계가 되는 거야. 두 원의 위치관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워도 되지? 지워도 되지? 자,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거야. 자, 중3 때 원과 비례 뭐 이거 가기 전에 공통 내접선, 공통 외접선. 그죠? 어떤 경우가 공통 접선이라는 게 뭐냐면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안 만나지? 이렇게 만나는 걸 공통 외접선이라고 했어요. 그죠? 공통 외접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공통 내접선은 이렇게 만나는 것을 공통 내접선이라고 했죠. 내접선.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거 길이 구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나오겠지. 여기서도 당연히 나오겠죠. 자, 한번 따져볼게요. 어떻게 구하는지. 자, 원이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작은 원이 하나 있고요. 공통 외접선부터 갈게요. 공통 외접선의 길이 구하는 거. 요 길이 구하는 거. 길이라는 것은 공통 외접선의 길이는 접하는 데서 접하는 데까지야. 그러면 여기에 반지름을 R1이라고 하고 여기에 반지름을 R2라고 할게. 여기는 무조건 접하면 수직이죠. 그치? 그러면 우리는 요 길이를 구하는 거야. 요 길이. 여기가 X야. 요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시고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하냐? 자, 어디서 어디까지? 점에서 점까지. 중심에서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D죠? 그 다음에 얘를 평행 이동시켜버리라고 했어요. 일로. 이렇게. 이게 X야. 똑같이. 맞습니까? 얘도 수직이죠. 그대로. 요 길이가 뭐 되죠? R1에서 R2 뺀 거죠. 요 길이에서 요 길이 뺀 거니까.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했더니 D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R-R2의 제곱. 우리는 X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X제곱은 D제곱 빼기 R1 빼기 R2의 제곱. 따라서 X는 D제곱 빼기 R1 빼기 R2의 제곱이 루트. X는 항상 양수여야 되니까. 그치? 길이니까. 이게 공통 외접선 구하는 공식이죠. 이게 공통 외접선 구하는 공식이에요. 굳이 안 해도 돼. 좀만 따져보면 금방 나와. 그쵸? 자, 두 번째. 공통 외접선 구하는 공식. 원이 있고 원이 있어. 이렇게 지나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접한단 말이야. 중심점이고 여기 중심점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R1, 여기까지 길이가 R2. 오케이? 됐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D죠. 여기가 X인데 우리는 이번에는 X를 얼로 평이동해? 일로 평이동하죠. 일로 연장선. 그러면 여기가 X가 되는 거야.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수직이고 수직이니까.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R1 플러스 R2죠? 여기 D고 피타고라스 수직이니까 얼마? 똑같이 X는 D제곱 마이너스 R1 플러스 R2의 제곱 루트 이렇게 되죠. 계산해보면 뭐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이게 공통 내접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됐니? 여기까지 됐어? 자, 공통 내접선, 외접선 구하는 공식까지 얘기를 했다면 뭐 공통 접선에 대한 얘기를 살짝만 해볼게. 자, 이 공통 내접선, 공통 외접선 다 합쳐서 공통 접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합쳐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게요. 두 원이 공통 접선이 3개래. 어떤 경우일까? 두 원이 어떻게 있는 경우야? 그렇죠.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죠. 그래야 공통 접선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아까처럼 두 원이 만나지 않는다. 두 원이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말을 안 주고 공통 접선의 개수로 일부러 꼬아서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 자, 아까처럼 어떤 경우가 다 있었냐면 이런 경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좀 더 가까워져서 이거를 외접한다고 그러죠. 밖에서 만난다 해서 외접하는 경우요. 만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더 가까워지면 두 점에서 만날 것이고, 그 다음에 더 가까워지면 이렇게 안쪽으로, 이걸 내접한다고 하죠. 내접.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다시 안 만나는 경우가 되는데 점점 가까워져서. 그렇죠? 마치 태양하고 달하고 이렇게 하늘에서 겹쳐지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얘는 공통 접선이 몇 개야? 공통 접선이 4개예요. 얘는 몇 개? 3개예요. 얘는 몇 개? 2개예요. 얘는 몇 개? 하나예요. 얘는 1개죠. 그치? 그럼 공통 접선의 개수에 따른 위치관계가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공통 접선의 개수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원의 위치관계에 대한 얘기도 쌤이랑 같이 얘기를 다 해봤어요. 그 내용이 뭐 다 이 내용이죠. 이제 이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왜 판별식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왜? 2차 대 2차에 대한 그 연립을 해서 판별식 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은 하지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아예 다루고 있지 않죠. 그렇죠?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여기가 중요한 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및 원의 방정식.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첫 번째 봐봐. 직선의 방정식에서 얘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야. 그리고 여기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야. c-는 0이야. 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된다고 했어, 성수야? 식 어떻게 세운다고 했어?
어? 뭐라고? 우리 연립을 하면 되겠죠. 공부를 얼마나 안 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구만. 어떻게 된다고? 가연아? 그렇죠. 아, 이거 참 진짜 K의 A-X 플러스 이 의미가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의미다라고 얘기했었지. 언제까지 아날로그식으로 선생님이 원리대로 따지는 요거 연립해서 그 교점 찾은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는 나중에 연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어떤 경우가? 여기에 문자 하나라도 껴있으면 연립할 수 있습니까? 둘을? 연립 못하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식을 못 세운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했지? 맞죠? 그럼 봐봐. K가 뭐가 되든 얘는 몇 차식이죠? 몇 차식이야? 1차식이죠? 맞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묻고 있냐? 여기 원방이 있고 원방이 있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은 몇 개일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은 몇 개일까? 원의 방식. 저렇게 똑똑한데 왜 안 할까? 무수히 많죠? 제가 받아들일 때 이게 엄청 큰 거야. 이게 지금 현재 그게 누구는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대답 못하는 애도 수두룩해요. 왜? 쌤이 두 점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하나로 결정할 수가 없다 했죠? 무수히 많다 했죠? 그건 마치 한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무수히 많은 거하고 똑같은 거지? 왜? 원방은 미지수가 3개이기 때문에. 얘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 맞죠? 무수히 많아. 그러면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 그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 똑같이 그 직선의 방정식 나오듯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요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야. 뭐 요 원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원은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야. 이거는 자 얘를 아까 우리가 직선에서도 무슨 형으로 썼었어? 일반형으로 썼었죠. ax 플러스 by. 얘도 마찬가지.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걸 만족하는 xy가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원방을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면 이걸 만족하는 점들이 여기 있는 모든 무수한 점이죠. 그러면 둘 다 만족하는 점을 지나면서니까 아까처럼 어떻게 쓰면 돼? 얘 일단 쓰고요. 아우 목 아파. K에 얘 이렇게 쓰면 그쵸? 이렇게 쓰면 K에 대한 항등식이고 얘가 0, 얘가 0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식이잖아. 얘 몇 차식이야? 2차식이잖아. 맞잖아. 원의 방정식이 XY에 대한 2차식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이게 뭐라고? 이 식이 뭐라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아까 이 점 같은 걸 지난다 그러면 이거 똑같이 XY 대신에 집어넣으면 XY에 다 집어넣으면 K값 나오는 거 아니야. K값 딱 하나로 결정될 거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근데 뭐 좀 이상한 거 없어? 항상 2차식이 됩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 2차식이 안 되는데? 그렇지. K가 마이너스 1이면 2차식이 안 되죠. 맞지?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2차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방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수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 마이너스 1이면 2차식이 안 되죠. 그럼 몇 차식 됩니까? 얘 없어지지만 얘네들은 같을지 안 같을지 모르니까. 그죠? 1차식이 되죠. 그럼 뭐가 된다는 얘기야?
직선이 되죠. 그 직선이 두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 된단 말이야. 그게 K가 마이너스일 때. 그러니까 둘이 빼버리면 이게 되는 거야. 이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 고3짜리가 이걸 기억을 못 해갖고 쌤이 이 설명을 해줬어. 2차 2차인데 빼버리면 1차 되니까 그게 직선의 방정식 아니겠냐. 그러면 안 잊어버리겠지 그다음부터. 그쵸? 이런 식으로 백날 막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접근 자체를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면 이걸 뭐라고 하냐. 자, 원에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 현이라고 하죠. 이러면 얘한테도 현이고 얘한테도 현이죠. 그래서 이거를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둘이 빼버리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알겠죠? 그러면 시험에 백날 나오는 게 뭐냐? 이게 나옵니다. 원방 하나 주어줘, 원방 하나 주어줘. 그리고 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시오.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맨날 물어봐. 그러면 자, 예전에 배웠던 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조금 있어야 돼. 자, 여기 원이 있어요. 여기 현이 있습니다. 이게 중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되죠? 수직 이등분하죠. 여기는 뭐가 되죠? 반지름이 되죠. 그치?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런 공식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성질이 있어서 수직 이등분한다. 자, 이 공통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자, 이 원방 주어지고 이 원방 주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둘이 빼버리면 뭐가 나온다고? 이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온다 했지? 맞습니까?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맞죠? 그럼 이 길이 구할 수 있죠? 반지름 알 수 있죠? 이 원방 주니까. 그럼 요 길이 알 수 있죠? 요 길이. 몇 배? 2배가 공통현의 길이야. 알겠어? 알겠습니까? 자, 하나 더. 그런데 어떤 A라는 애가 야, 나 진짜 이것까지 얘기를 웬만하면 그래, 너희들도 문제를 풀다 보면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여기에 원이 하나 있고요. 이 점하고 이 공통현이 겹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는 경우가 있다고. 어떤 경우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심이 여기 있는데 이 공통현도 여기야.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할 수 있어 없어? 삼각형이 안 나오잖아. 삼각형이 안 나오죠? 가끔 심한 문제 보면, 가끔 심한 문제도 아니야. 심한 문제 보면 이 의미를 알고 있으면 그냥 순식간에 풀어버리는데 모르면은 못 푸는 애들이 많다고. 자, 이런 경우에는 작은 원의 반지름이 그냥 지름이 공통현의 길이가 돼버리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의심스러우면 이쪽 원 가지고 따져. 이렇게 따져도 되긴 한데 딱 봐도, 그죠? 근데 이것까지 쌤이 알려줬다? 이것까지 알려줬는데 문제의 말을 살짝 바꾸면은 못 푸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어떻게 나오냐? 자, A라는 원이 있고 B라는 원이 있대. 근데 A의 둘레의 길이를 B가 2등분한대요. A의 둘레의 길이를 B가 2등분한다.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면 얘를 얘기하는 거야. 봐봐. A의 둘레의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잖아. 그것에 2등분 한다니까 여기서 이 원이
얘의 둘레길이를 2등분 해버렸죠. 여기서 잘려버리니까.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런 경우가 다 이런 경우라고. 난 진짜 이것까지 얘기해줬다 이거. 학생들이 질문 맨날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라고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이 문제 혼자서 RPM이나 뭐 풀다가 아니면 센수학이나 RPM이나 아니면 뭐 1품이나 이런 거 풀다가 맨날 질문하는 게 이런 거야. 이런 말 뜻. 이런 경우야. 이런 경우. 알겠어요? 이런 경우를 의미하는 거야. 지금 현재 얘에서 이렇게 잘리고 있잖아. 둘레기가. 됐죠? 그러면 이렇게 작은 원하고 큰 원이 있을 때 큰 원이 작은 원에 딱 이렇게 잘려버리고 얘가 지름이 적어가 된다. 이게 힌트를 주는 거야. 알겠죠? 자, 다 배웠어. 요거에 대해서. 겁나게 설명해놨죠? 자, 다 얘기했습니다. 다. 자, 예제 5번. 얘하고 위치관계. 뭐 2차 대 1차 y 대신에 x 플러스 k 여기다 대입해서 그죠?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 뭐 한 다음에 전개한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면 k의 범위 나온다는 얘기죠? 얘는 접하니까 판별식이 0이다 그러면 접하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 된다라는 얘기야. 됐죠? 이거 굳이 안 해봐도 되지? 그러면 좀 어려운 문제들을 한번 보자. 이건 너무 쉽고. 자, 원 얘가 만나고 이 원과 만나고 이 직선에 평행한 직선의 y절편을 k라고 할 때 정수 k의 개수를 봐라. 이 원과 만나야 돼. 그리고 얘와 평행이라는 조건은 기울기만 알려준 거죠. 기울기가 얼마다? 3이다. 그죠? 기울기가 3이다. y절편은 뭐가 되면 안 돼? 2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겹치면 안 되잖아. 그치? 이런 것까지 따져놓고 그래 놓고 얘와 만난다고 했으니까 얘는 y는 3x 플러스 뭐시기. 근데 그 직선의 y절편이 k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k는 2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맞죠? 이 직선의 y절편이 k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놓고 얘하고 만난다. 연립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의 제곱은 10. x 뭐 이게 해야 한다면 판별식 그치? 하면 되잖아. 0보다 뭐라고 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뭐라고 해야 돼? 크거나 같다죠? 두 점에서 만나든지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다 만나는 거니까. 만난다고 했으니까 만난다고만 했지 뭐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가 아니잖아. 그럼 이 범위 구한 다음에 2는 빼야죠. 끝. 됐어요? 2는 빼야 돼. 이런 거. 이 함정 살짝 파놓고 있는 걸 거야 아마. 그 다음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일반형으로 돼 있으니까 요거와 요거 중심이 0,0입니다. 그러면 요거와 요거의 거리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루트분의 00 집어넣었더니 k의 절대값. 이것이 얘의 반지름 2였죠? 이 반지름보다 얘가 크면 안 만나는 거죠. 거리가 더 먼 거니까. 그치? 느리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판별식보다 더 쉬워요 이게 훨씬 더 쉽습니다. 아이씨 뭐 쉬운 거야. 자 이번에 예제 7번. 이건 가장 기본 문제잖아. 두 원이 있는데 교점과 이 두 원의 교점과 만나면서 요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봐라. 자 K 어디다 붙여? 앞에 거에 붙일 거야 뒤에 거에 붙일 거야? 당연히 앞에 거에 붙여야죠. 쉬운 거에다 붙이라고 했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1은 1 플러스 k에 이렇게 잡지 말고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플러스 K에 이렇게 쓰면 이게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란 말이야. 이게. 근데 요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2, 0 대입하면 4, 0, 4, 0, 1 플러스 K에 4, 0,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뭐 K값 나오잖아. K값 대입하면 답이죠? 그죠? 고개는 끄덕끄덕하고 있긴 한데 한번 물어봐야지. 그리고 성수는 시험 범위가 저번에가 되게 적었기 때문에 너 그 계속 봐야 돼요. 그게 결코 유리한 게 아니라고 했어. 그리고 그 동영상 올려놓은 것들 다 올려놨으니까 계속 안 잊어버리게 봐야 됩니다. 자, 다음 두 원의 공통연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공통연. 두 원의 공통연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뭐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하고 요점을 지름하라는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죠? 맞지? 지금 이거 한번 해봐.
뭘 찾아야 될까요? 중점. 뭘 찾아야 돼? 일단은 봐봐. 원이 이렇게 있어. 그치? 여기도 원이 이렇게 있겠지? 맞죠? 그 다음에 공통연 이 직선이 요거야. 맞죠? 그러면 우리 뭐만 찾으면 되죠? 예의 중심하고 예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 그 다음에 얘와 얘의 중심을 이 직선의 방정식은 서로 빼면 나오잖아. 이거는 공통연의 방정식이니까 둘이 빼면 나오는 거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지? 그럼 둘의 교점이 뭐예요? 이게 중심이겠지. 이거의 중심, 이거의 중심. 이해돼? 이해됩니까? 봐봐, 이게 무슨 점이야? 마이너스, 뭐 암산한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1. 마이너스 1. 그쵸? 됐니? 얘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 공통의 방정식은 둘이 빼면 나올 것이고, 둘이 교점 나오면 요거 중심이라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통연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이거 반지름이고, 이게 반지름이고, 이 원의 반지름이고,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보면 이 d 나오고, 그러면 이 길이 피타고라스로 나오죠. 그럼 반지름 나오죠. 그럼 중심하고 반지름 나오면 끝난 거지. 그럼 원방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 그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집에서 연습해보고요. 다음 예제 8번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라. 자, 여기다 써놓으라고. 시험에 100% 이렇게. 시험에 100%. 아까 그 개념이 이겁니다. 여기 봐봐. 여기 둘이 연결했고 요 공통연의 방정식이 요거니까 둘이 만나는 교점이 중심일 거 아니야. 그렇죠? 아까 같은 경우는. 자, 시작해볼게. 중심 뭐야? 0,0. 중심 뭐야? 4,3. 얘 반지름 얼마야? 4. 사실 반지름 하나만 필요해. 얘는 필요 없어. 루트 21이니까 어렵잖아. 그러면 둘이 빼면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마이너스 21은 0. 그쵸? 됐죠?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6y 얼마야? 이거 둘이 더하면 25 빼기 21이니까 4. 이거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이건 빼려면 이쪽으로 다 넘겨져. 마이너스 16은 0. 그 다음에 둘이 빼면 x제곱 이거 없어지고 8x 6y 마이너스 16 빼기 4입니다. 마이너스 20은 0. 그러면 2로 나누면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10은 0이라는 이 직선이 공통연의 방정식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그게 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 거리라는 얘기예요. 그치? 거리 구해보면 4, 4, 16, 3, 3, 9 루트 분의 0, 0 집어넣으니까 10의 절대값이. 그쵸? 그럼 이 얼마? 5죠? 그러니까 2.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은 이거 얼마라고? 4. 그럼 요 길이는 4, 4, 16에서 4 빼니까 루트 12. 그쵸? 2배. 2 루트 10이니까 4 루트 3. 됐어요? 됐어요? 정답이라고. 4 루트 3. 답은 4 루트 3이다. 맞죠? 이 뭐 그냥 머릿속으로 쑥 돼야지. 자, 이런 거고요.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이건 뭐야? 이거 한번 해보자. 원과 직선의 이 직선이 뭐 이렇게 만나나 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그 넓이가 최소인 원의 넓이? 뭡니까? 그 원이. 얘가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이 원이겠죠.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 이 원에 뭘 구하면 되는 거야? 이 원의 반지름만 알면 넓이 구하는 거잖아. 그 말은 결과적으로 이 원이 이렇게 있고 이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우리가 구하는 이 원의 반지름이라는 것은 중심에서 방금 얘기한 공통연에서 이 길이만 알면 이게 반지름이죠.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 최소한 2원의 반지름 요거니까. 그럼 끝났어. 얘 중심 0,0이고 반지름 3이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아까 했던 거 x-y 플러스 2는 0이니까 거리는 1 루트분의 00 집어니까 2. 뭐 얼마? 루트 2네. 뭐가? 요 거리가. 그래서 여기까지 반지름이 3. 요 길이는 1인가요? 맞죠? a제곱 2. 그러니까, 아니네. 저 낚일 뻔했어요. 루트 10. 루트 7. 그쵸? 그럼 이제 넓이는 7파이. 그쵸? 3번이 정답이잖아. 됐지? 다음 장. 자, 요거는 요게 예전에 그 아까 쌤이 특목고 어쩌고 얘기했던 요까지만 오늘 할 건데요.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접설망 형식만 하나 더 배우면 이제 너희들 다 끝나는 거야. 이제 접설망 형식은 3개가 있는데요. 셋 중에서 세 번째 게 나옵니다. 세 번째 게 뭘로? 서술형으로 나와요. 알겠어요? 세 번째 게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풀이 과정이나 이런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야, 선생님이 뭐가 나올 것까지 이렇게 얘기를 그냥 해주는데도 안 나오면 뭐 안 하면 안 되죠. 그치?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 놀이기구가 이렇게 있대. 예전에는 시계로 나왔는데 놀이기구가 이게 동그란 놀이기구 알지? 한번 타면은 다시는 못 내릴 때까지 돌아가는 거 있잖아. 이렇게 다람쥐 통 말고 엄청 높아가지고 대관람차인가 그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지면이야. 근데 여기가 이렇게 이제 기둥이 있겠죠. 그치? 기둥이 있는데 이따 붙여 이렇게 이따 붙여. 알았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이 높이가 여기서 이 높이가 3m래요. 그리고 얘의 반지름은 루트 5래요. 반지름이 루트 5m래. 그랬을 때 지면으로부터 이 관람차가 돌아갈 거 아니야?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 동안에 지면으로부터 이 높이가 정수 미터일 때는 몇 번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얘는 이렇게 조금씩 움직일 거 아니야. 근데 정수 높이일 때가 있겠지 언젠가는. 그게 몇 번이냐고. 한 바퀴를 도는데. 이게 이제 중3 문제로 나왔어요. 중3 문제로. 손만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자, 모르겠어? 아이씨, 자꾸 찍지 말고 있지. 올라갈 때 3번, 내려갈 때 3번. 3번, 1, 2, 3, 4. 자, 따져봅시다. 어떤 거냐면, 자, 이 제일 짧은 거리, 지면과 이 원통이 가장 짧은 거리가 3-루트 5일 때죠. 맞죠? 3-루트 5m일 때가 가장 짧고요. 가장 높이 올라간 이 시점이
3 플러스 루트 5일 때야. 대략적으로 놓자면 얘는 0. 몇 미터죠? 얘가 2. 몇 미터가 될 테니까. 그쵸? 그리고 얘는 5. 몇 미터죠? 그러면 이 사이에 1미터일 때가 언젠가 있다는 거 아니야. 2미터일 때 있을 거고 3미터일 때 있을 거고 4미터일 때 있을 거고 5미터일 때 있겠지? 10번이네. 맞죠? 그러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으니까 총 몇 번이야? 10번. 맞죠? 아니 맞잖아.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지금 루트 5가 아니라 만약에 2m였다 그러면은 이제 딱 얘네들도 세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2m나 또는 3m였다. 3m면 뭐 말이 안 되지만 그죠? 그치? 뭐 땅이 질질 끌린다는 소리니까 말은 안 되지만 이런 문제가 중3에 예전에 그 입시 문제로 예전에 나왔었어요. 이런 문제가. 원의 방정식을 굳이 알아야 푸는 문제는 아니잖아. 그치? 자,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잘하는 친구들이 창의력수학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막 그때는 이제 좀 그랬었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직선이 있고 어떤 원이 있는데 이 직선에 있는 직선으로부터 이 원이 위에 있는 한 P점이 있다고 쳐. 그러면 제일 가까운 점이 여기라는 거는 우리는 누구나 알아. 요 점이라는 걸. 제일 먼 점이 여기라는 거 알지? 그죠? 근데 이 직선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X축 위에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직선의 방정식을 주겠죠? 원방 하나 주고 직선의 방정식 이런 거 하나 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제일 가까운 최단 거리를 구하라. 또 제일 먼 최대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P점이라는 거가 무슨 좌표인지 알아 몰라? 네. 굳이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어. 근데 몰라도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할까? 이 최단 거리, 이 길이 어떻게 구할까? 질. 이거 원방이고 이게 직방인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은 연립을 하면 뭐합니까? 만나는 점이 없는데 이 사람아. 연립을 해봐야 만나는 점이 없는데 해가 나와? 해가 안 나와요. 뭔 연립은 뭘 연립이야. 만나야 무슨 교점을 구하든지 말든지 하지. 어? 원방의 지름. 심이 계속 생각을 너희들한테 유도해내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이 지금 최단 거리, 최대 거리 있잖아요. 이것의 가장 핵심 모토가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핵심이 이거야.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자, 이제 설명을 할게. 원방이 나왔으니까 이 좌표들은 몰라도 중심은 알죠.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 빼면 되죠. 맞죠? 맞잖아. 그치? 맞아. 준호가 생각했던 거야. 준호가 생각했던 거야. 근데 너 이번 점수만 낮아봐야지. 알겠어요? 중심에서 직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원방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빠질 데가 없어요. 문제 나올 법한 것에는. 다 들어가 다. 그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 빼면 이 거리 나오죠. 그럼 최대 거리는 이 거리에다 반지름 더하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이 거리에다 반지름 더하면 제일 긴 거리가 나오잖아. 최대 거리. 맞죠? 이 P점 몰라도 되는 거 아니야. 이 P점이 무슨 좌표인지 몰라도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건 직선과 원의 관계야. 또 이제 책에는 안 나왔지만 최대 최소 잘 나왔다 그래. 원이 있어. 원이 있어. 여기 한 점이 있어, 한 점. 근데 여기 위에 P점이 있는데 이 A라는 점과 P의 최대 거리를 구하라. 어딜까? 당연히
최대 거리는 어디쯤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여기쯤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거리를 구하래. 어떻게 구할 거야? 어떻게 구할 거야? 얘는 원방 나왔고 이 점 하나 나왔어. 최대 거리. 중점. 중점 뭐? 중점이 얘와 얘의 중점? 원의 중심. 원의 중심 뭐? 점과 점 사이. 그래. 점과 점 사이 거리에다 반지름 더하면 최대 거리 되는 거 아니야. 점과 점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 빼면 최단 거리가 되는 거고 이 거리가. 맥락이 똑같잖아 아까하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그 얘기가 다 맥락이라는 얘기야.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자, 하나 더. 이거 많이 한다. 원이 있는데 이 원 위에 한 P점이 있어요. 여기 또 다른 원이 있어. 이 위에 또 P 다시가 있대. P와 P 다시의 최대 거리를 구하라. 중심끼리 그렇지. 중심에서 중심 사이 거리에다가 왜? 중심을 알고 있으니까 알 수 있으니까 반지름씩 더하면 되죠. 최대 거리죠. 최단 거리는 중심에서 중심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면 되는 겁니다. 맥락이 똑같잖아. 맥락이 똑같아요. 괜히 쓸데없이 이좌표 구하겠다고 덤비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이좌표 구하는 걸로 덤비면은 시험 끝날 때까지 그 문제 풀고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 이런 맥락이 최대치수에 관련된 내용이야. 이번에는 자 여기 한 점이 있는데요. 원이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에 있는 점하고 이 원 위에 있는 한 P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한 점이 있대. A, B는 정해져 있어. 이걸로 이루어진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는 어딜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P는 여기 끝. 여체를 놓은 거리인데. 어디 일면 돼요? 여기 쓰면 되지 뭐. 맞잖아. 이게 위에 밑변의 길이는 정해졌으니까 높이가 제일 높을 때니까. 그쵸? 맞죠? 이때면 된다고. 알겠지? 뭐 이때 같은 경우는 뭐 알겠죠? 어떻게 될지. 그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내가 볼 줄을 알아야 돼. 그래프와 함께 그림과 함께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에요. 자, 원이 있고요. 이 직선이 분명히 밖에 있을 거야. P라는 점이 있는데 얘하고 이 P라는 점이 이 원 위에 있다고 했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괜히 P점 구하려고 깝치지 말고 중심점 마이너스 2,2죠? 이 직선이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6은 0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에다가 반지름만 더해주면 최대값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까지 거리는 4, 46 플러스 9 루트 분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이 6 마이너스 6의 절대값 이것에다가 플러스 얼마? 반지름 2 이러면 이제 최대값이라고. 여기서 2 빼면 최소값이고요. 오케이? 알겠죠?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진짜 많이 배웠다. 좋은 거. 알겠죠? 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 가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접선의 방정식. 자, 원방 자체적으로 나오는 거에서는 이 접선의 방정식이 가장 나올 확률이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옵니다.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와요. 네, 접선의 방정식 다음 시간에 하면 이제 이 원의 방정식이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오늘 배운 위치관계까지 RPM이 됐든 뭐가 됐든 꼭 해봐. 알겠죠? 꼭 해봐요.